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이례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곳곳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러브콜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제안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핀란드 다음으로 핀란드까지 180조 계약과 함께 K방산 대열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K방산에 대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코스민 드러기치입니다. 핀란드 국방부에 소속된 기술 평론가로 일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군사 기술을 연구하고 글을 써왔죠. 사람들이 제 의견을 존중하는 이유는 항상 사실과 꼼꼼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사무실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어요. 책과 서류들이 제 책상 위에 완벽한 순서로 쌓여 있었고 하루 종일 보고서를 검토하는 동안 진한 커피 3잔이 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한국 방위 기술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그들의 무기는 단순히 더 우수한 유럽 디자인의 저렴한 복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저 대량 생산된 저렴한 제품일 뿐이야 라고 동료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절대 신뢰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믿음은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기사에도 썼고 컨퍼런스에서도 이야기했죠.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모든 것을 바꿔놓을 편지가 도착했어요. 헬싱키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냥 또 다른 업계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똑같은 기술을 보고 똑같은 의견을 나눌 또 다른 기회라고요.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한 전시물 주변에 모여 있었죠. 저는 자신감 있게 전시회장을 가로질러 걸으며 익숙한 얼굴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것을 봤어요. 한국 전시관이었죠. 그들은 155포탄과 자주포를 시연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결함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감명받은 것처럼 보이고 있었죠. 기술 전문가들이 승인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데이터 차트는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는 성능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극한 조건에서의 안정성 지표가 전례 없이 좋네요 라고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린 루페스쿠였는데 제가 알고는 있지만 거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기술 컨설턴트였죠. 그가 시연을 가리키며 말할 때 그의 파란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들은 여러 테스트에서 전통적인 유럽 모델보다 성능이 더 좋았어요. 가슴속에서 이상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사실들이 제가 믿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한국 기술에는 제가 믿도록 허용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강한 의견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막는 벽이 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전시회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여정의 첫 단계, 바로 모험으로의 부름이었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와서 제가 본 것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벽이 안전하고 익숙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벽에는 제 자격증과 상장들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옳았던 모든 순간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그냥 좋은 시연이었을 뿐이야 라고 서류를 정리하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기술이 실제로 더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 다음 날 아침 전시회에서 본 것에 대한 패널 토론에 참석해야 했어요. 방 안은 저와 같은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제 차례가 되자 저는 꼿꼿이 일어서서 옷들을 바로잡고 있었어요. 어제 우리가 본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라고 가장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통제된 환경에서의 테스트는 실제 전장 상황과는 매우 다릅니다. 말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몇몇은 메모를 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젓고 있었죠. 전에는 항상 통했던 제 주장이 이제는 제 귀에도 약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패널 토론 후 서둘러 짐을 모으고 있었어요. 누군가 더 질문하기 전에 빨리 떠나고 싶었거든요. 그때 어깨에 가벼운 두드림을 느꼈어요. 돌아보니 라비니아 코르부가 서 있었어요. 라비니아는 모두가 존경하는 기술 연구원이었어요. 그녀는 매우 똑똑했고 항상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코스민 잠깐 시간 있어요? 라고 그녀가 물었어요. 우리는 빈 회의실에 앉았어요. 창문을 통해 부쿠레슈티의 분주한 거리가 보이고 있었죠. 아래에서는 자동차들이 작은 장난감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당신이 왜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는지 이해해요 라고 라비니아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우리 모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경력을 쌓죠.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눈으로 사물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녀는 우리 사이에 테이블에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안에는 공식 도장과 서명이 있는 초대장이 들어 있었어요. 국제 첨단 기술 평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현장 방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그녀가 설명했어요.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제 첫 번째 생각은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에 간다고요? 그들의 공장과 테스트 현장을 본다고요? 그건 제 편안한 일상에서 몇 주를 빼앗길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제가 모든 것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제가 써온 모든 기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서류를 그녀에게 다시 밀어두고 있었어요. 라비니아는 서류를 집어들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죠. 당신이 자신의 의견에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들의 기술을 가까이서 보는 것은 당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에요. 뭐가 두려운 거죠? 그녀의 질문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제가 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틀리는 것? 바보처럼 보이는 것? 아니면 세상이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라고 라비니아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진정한 전문가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의향이 있어요. 초대는 금요일까지 열려 있을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의 서류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고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의 일부는 그것을 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년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조용한 목소리가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죠. 그날 저는 서류들을 챙겨 집으로 가져갔어요.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부엌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두었어요. 마치 그 서류가 저를 따라다니며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이 되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제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가 줄곧 옳았다는 것을 한 번에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그 당시에는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비행기가 한국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아래에서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실수를 한 건 아닌지 생각하고 있었죠. 이 여정은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핀란드에 있는 편안한 사무실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공항이 저를 놀라게 했죠. 엄청 크고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걷고 있었고 스크린에는 여러 언어로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죠. 우리 일행은 입국 심사를 몇 분 만에 통과했어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소린이 제 놀란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감명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울은 불빛과 높은 건물들의 도시였어요. 호텔 창문에서 밤늦게도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가 보이고 있었죠. 자동차들은 질서 있게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고 간판들은 헬싱키에서 본 적 없는 색상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방위산업협회 건물을 방문했어요. 건물은 하늘을 반사하는 유리벽이 있는 현대적인 모습이었죠. 내부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책상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호스트들은 공손한 인사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보안 검색대를 통과시키며 완벽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죠. 저는 얼굴을 차분하게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제가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그날 오후 시범 현장에서 이루어졌어요. 날씨는 덥고 태양이 금속 장비에 반사되고 있었죠. 기술자들이 K9 자주포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안전선 뒤에 서 있었어요. K9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어요. 짙은 녹색 차체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강력해 보이고 있었죠. 움직일 때 거대한 궤도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포시는 멀리 있는 표적을 향해 부드럽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라비니아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시범이 시작됐어요. K9은 빠르게 여러 발을 발사했죠.
각 포탄은 표적에 완벽하게 명중했어요. 그 다음 팀은 얼마나 빨리 재장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죠. 자동 시스템은 사람의 도움 없이도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우리 화면에는 정확도 수준을 보여주는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K9은 제가 기사에서 칭찬했던 많은 유럽 시스템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다고 느꼈어요. 문제점을 찾으려고 비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모든 질문에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으로 답변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휴식 시간에 소린이 물었어요. 그의 눈은 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죠. 그냥 하나의 시범일 뿐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자신감 있게 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무기를 점검하는 시험시설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극한의 추위, 강한 열, 폭우 속에서도 한국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결과는 또다시 우수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제가 믿었던 것과 맞지 않는 것들을 봤거든요. 한국 기술은 단순하거나 저렴하지 않았어요. 첨단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인상적이었죠. 노트북을 열고 제가 작성한 모든 메모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사실과 숫자가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죠. 이것들은 의견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 시험 결과였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수년 동안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은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이에 대해 제가 틀렸다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은 더 많은 시험과 시범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예전의 확신은 사라지고 있었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불을 껐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 밝고 낯설게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곳을 방문하면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찾아오고 있었죠. 무기를 만드는 공장들을 방문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리 이곳들은 서두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저분한 곳이 아니었어요. 작업자들이 세심한 정확도로 움직이는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죠. 품질 관리 스테이션에서는 모든 부품을 여러 번 확인하고 있었어요. 컴퓨터가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었고요. 한방에서는 작업자들이 재료를 극단적인 압력과 열에 노출시켜 사용 중에 깨지지 않을지 확인하며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품은 사용하기 전에 16가지 다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단 하나의 테스트라도 실패하면 전체 배치를 거부합니다. 노트북에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페이지를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너무 많이 써서 손이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죠. 하지만 제 오래된 믿음에 도전하는 이 모든 사실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많은 현장 테스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 무기들은 모든 조건에서 잘 작동하고 있었죠. 저는 뜨거운 태양 아래 서서 정밀 표적 시스템을 시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렸을 때도 그들은 시연을 계속하면서 젖은 상태에서도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어볼 질문도 제기할 의심도 점점 바닥나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모든 것을 바꾼 저녁 식사가 있었죠. 한국에서의 5번째 밤에 우리는 한국 엔지니어 팀과 함께 식사하도록 초대받았어요. 레스토랑은 높은 건물의 꼭대기층에 있었는데 창문을 통해 도시 전체가 보이고 있었죠. 아래에서는 불빛들이 떨어진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소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죠. 한 남자는 30년 동안 무기 시스템을 설계해왔고 다른 사람은 유럽에서 공부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방위산업 구축을 돕고 있었습니다. 왜 돌아오셨나요? 두 번째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유럽에 머물 수도 있었잖아요. 그는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저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그가 말했어요. 전쟁 후에 우리는 힘든 교훈을 배웠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해요. 다른 누구도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 엔지니어들이 중요한 프로젝트 동안 얼마나 자주 밤을 새워 일했는지 알게 되었죠.
그들은 산속과 바다 근처에 있는 시험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모든 환경에서 무기가 작동하고 확인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세기에 걸친 군사 전통에 이점이 없었습니다. 라고 한 나이 든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빨리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핀란드의 역사, 내 나라가 위험에 직면했던 시간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이런 감정을 기술과 연결시킨 적이 없었죠. 항상 무기를 단지 기계로만 봤지 국가의 생존 의지의 결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 위에 모든 메모를 펼쳤죠. 관찰, 데이터, 사실로 가득 찬 수많은 페이지들이었어요. 제가 본 모든 것이 수년간 믿어왔던 것과 모순되고 있었습니다. 배가 꽉 조이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많이 생각해서 머리가 아프고 있었죠. 이것이 저의 시련이었어요. 육체적인 도전이 아니라 제 마음속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에 썼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한국 무기는 단지 실전에서 신뢰성이 없는 값싼 대량 생산 제품일 뿐이다. 이제 그 말들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약간 틀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틀렸죠. 제가 본 무기들은 훌륭하게 만들어졌고 신뢰할 수 있으며 첨단적이었어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헌신적이고 숙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틀렸다는 게 끔찍하게 느껴졌죠. 제 모든 기사들, 컨퍼런스에서 한 모든 자신만만한 발언들, 그것들은 사실이 아닌 편견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 입장을 바꾸면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틀렸다고 인정하는 저를 존중할까요? 아니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들과 씨름하며 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지쳤지만 마음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진실은 제 자존심보다 더 중요했어요.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처럼 사실과 증거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서울 위로 해가 떠오르며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의 여명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금방 다가왔어요. 방위 관계자들과 마지막 회의가 있었죠. 전처럼 조용히 앉아있거나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대신 저는 먼저 손을 들어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극한의 추위에서 테스트하는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결과가 인상적인데 어떻게 그런 성과를 이루셨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소린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치켜 올라가고 있었죠. 라비니아는 작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고요. 한국 관계자들은 기뻐 보이며 자세히 그들의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함을 찾으려 하지 않고 진솔한 질문을 하니 기분이 좋았죠. 판단하는 대신 배우고 있었어요. 이게 저의 보상이었습니다. 상이나 증서가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핀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들이 쉽게 나오고 있었죠. 무기를 평가하러 한국에 갔지만 대신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그로부터 힘을 키워온 한 국가의 정신을요. 제가 본 기술은 단순히 금속과 폭발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한 사람들의 결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와 바다 위를 날아가는 동안 구름이 아래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죠. 단지 거리가 아니라 제 이해의 측면에서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헬싱키에 착륙했을 때 친숙한 도시의 풍경이 저를 맞이했어요. 오래된 건물들, 분주한 거리들, 모국어의 소리.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핀란드 방위 관계자들과 기술 전문가들로 가득 찬 방에서 우리의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했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술에 대한 제 과거 의견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전에 항상 말했던 것을 확인해 주길 바라고 있었죠. 발표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연단에 서서 몇 년 동안 알아왔던 얼굴들을 보고 있었죠. 몇몇은 친구였고 몇몇은 경쟁자였어요. 모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 저는 그들의 방위 기술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그들의 무기가 유럽 시스템과 경쟁할 수 없는 단순한 대량 생산 품목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그들이 듣길 기대했던 내용이었죠. 저는 틀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제가 한국에서 본 기술은 첨단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테스트 방법은 철저했고요. 제조 기준은 우수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의 시스템은 우리가 사용해온 것보다 더 잘 작동했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가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반박할 수 없는 숫자와 차트였죠. 말하면서 사람들 얼굴에 놀라움이 보이는 걸 알아차렸어요. 몇몇은 의심스러워 보였고 다른 이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은 질이나 역사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라고 결론 지었어요. 그것은 혁신, 정밀함 그리고 결단력에서 옵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고 함께 일함으로써 얻을 것도 많습니다. 발표를 마쳤을 때 질문이 시작되기 전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제 여정 전에 제가 했을 것처럼 제 새로운 입장에 도전했죠. 저는 사실과 개인적인 관찰로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발표 후 라비니아와 소린이 커피를 마시러 합류했어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라고 라비니아가 말했어요. 특히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나요? 소린이 물었어요. 단지 기술 때문이었나요? 그의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지 기계만은 아니었어요 라고 마침내 말했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헌신 역사,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말이죠. 기술이 단지 사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뒤에 있는 인간 이야기에 관한 것이죠. 그 후 몇 주 동안 새로운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다른 메시지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죠. 몇몇 사람들은 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비판했어요. 다른 이들은 제 정직함을 존중해주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 눈으로 직접 본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여정은 변화시키기 가장 어려운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진정한 강인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래된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틀렸을 때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만큼 용감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가져온 메모를 책상 위에 두고 있어요. 항상 첫인상을 넘어서 보고 모든 것 뒤에 있는 전체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상기시켜주고 있죠. 가장 큰 모험은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발견이 기술이나 무기나 사실과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